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 미래란 단어를 가지고 화두를 던지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좀 모호한 단어죠, 미래. 미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뭐 모르죠, 뭐. 하물며 미래를 경영한다니요. 좀 헷갈리는 질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경영한단 말이 대체 뭘까요? 물론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IT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IT를 가르쳐왔던 교수가 무슨 미래를 원하느냐, 뭐 이렇게 IT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IT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짐작하지 못했던 미래가 마구 펼쳐지는 겁니다. 전 정말 30년 전에 오늘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20년 전에 인터넷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세계적으로 이용될 줄 몰랐거든요. 10년 전에 지구상의 인류 모두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생활이 될 줄 몰랐거든요. 너무도 빨리 내가 몰랐던 미래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미래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경영해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오직 좋으랴, 이런 데 관심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궁금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미래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참 오래전부터 미래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초반에는 내 아내는 과연 누가 될까? 내가 나이가 40이 되면은 나는 과연 내 가정은 어떻게 꾸려지고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이런 게 괜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내가 점장이도 아닌 바에야 내가 어떻게 미래를 감히 제대로 예측을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왔죠. 열심히 살아오면서 또 궁금했어요, 한편. 도대체 미래는 어떻게 또 펼쳐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또 미래가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물론 전 IT 학자이지 미래학자는 아닙니다. 미래학자는 따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뭐 책도 쓰고 했지만 아직 난 미래학자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지 못하고, 당연히 아직도 미래를 공부하는 미래학도라고 저 자신을 규명을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내가 이런 책도 썼단 말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학 혹은 미래 경영을 논하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예요. 미래 관련된 책들은 무수히 많죠.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미래를 전망한 책들은 뭐 수백 권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나 미래를 어떻게 경영하면 좋은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책도 없고요. 제대로 미래학 혹은 미래 경영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도 존재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이르렀는데, 그래서 뭐 내가 마지막 그 책일 것 같은데요. 이런 책을 쓰면서 공부도 많이 하면서 조금 깨우쳤는데, 아직도 내가 미래학자라고 스스로를 규정을 하기보다는 아직도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미래를 궁금해하는, 미래를 경영했으면 참 좋겠다고 바라는 경영학도의 한 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을 짓습니다. 또 가만히 따져보니까 경영학자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내가 가르쳐왔던 모든 게 다 미래를 논했던 것 같아요.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기업의 전략, IT 전략, 혹은 경영 혁신을 외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미래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죠? 뭐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새로운 IT 기기들이 펼쳐갈 미래 사회, 다 미래였어요,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점점 더욱더 관심을 갖게 시작했고, 그러면서 아무튼 좀 더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관련된 책을 그동안에 뭐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권을 썼죠.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 당시 저 총장님 하셨던 박창모 총장님과 뭐 이런 책, 뭐 IT로 말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과연 통일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하는 이런 책도 엮어본 적이 있고요. 또 내가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장을 맡았을 때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데 그 큰 변화의 흐름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이렇게
메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으로 펼쳐본 적도 있고요. 또 2005년도에 한 15년 후를 내다보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벌써 올해가 2020년입니다만 15년 전에 2020년을 한번 그려보자 미리.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미래 한국 2020 미래 한국 이렇게 책을 펼쳐본 적도 있습니다. 뭐 주도를 했죠. 이런 책을 펼치는데 굳이 내가 지금 여기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 몇 회 걸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하는 것은 그러나 뭐 다른 책들보다도 이 책을 쓰면서 저자로서 제대로 외부의 강의를 내가 좀 안 나갔고 그래서 겸사해서 한번 이런 자료를 만들어 보면 더 좋겠다 싶어서 전 몇 회 걸쳐서 이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미래는 화두를 던지고 싶네요. 미래 모르죠 뭐. 미래가 뭘까요? 인간이 그렇게 지혜롭겠습니까? 전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사실 거의 지혜롭지 못한 동물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대부분은 뭐 내일을 모른 채 오늘을 사는 어찌 보면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하늘 높았던 권세가들이 뭐 하루아침에 추락하는가 하면요, 뭐 전직 대통령들 생각해 보면요, 뜻밖의 엄청난 비보를 접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가 그랬고 뭐 요즘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뭐 전혀 우리가 예측 못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기업들, 뭐 노키아라든가 G 막 한순간에 무너졌고요. 뭐 소니도 무너지고 있고요. 뭐 승승장구하던 유명 인사들이 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조국 뭐 교수도 그렇고 미투 운동 때문에 그냥 뭐 무너진 분들도 많고요. 뭐 부풀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뭐 이어진 경우도 많았고요. 뭐 아무도 앞날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몰랐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유명 인사들조차도, 대단한 기업들조차도.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들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무지한 존재들 아닙니까? 또 반면에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뭐 현실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 뭐 성공 사례도 많고요. 구글, 카카오가 이렇게 뭐 엄청난 기업이 될 줄 몰랐거든요. 뭐 세계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된 분들도 있고요. 싸이도 그렇고 뭐 BTS도 그런 경우죠, 사실. 뭐 기도 덕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하지 않았던 정도의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과연 꿈은 이루어진다 하더니 과연 그러면 뭐 꿈이었던가, 꿈을 꿨더니 그리 됐던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인가, 아니면 노력의 결과였던가, 뭐 헷갈립니다. 뭐 답은 없죠. 그러나 어떤 분명한 것은 미래를 제대로 모르고 인간은 지금도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그냥 운명에 맡깁니다. 뭐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뭐 오늘의 운세에 눈길도 주기도 하고요.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뭐 신통하던 점쟁이 찾기도 하고요. 불안한 거죠. 뭐 타로 좀 더 보고요. 뭐 그러나 이게 무슨 과학성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던질 만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경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미래는 과연 나한테 그냥 다가오는 것인가? 나는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 다가오는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만한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인가? 나는 그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책을 썼고요. 많은 미래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물론 시작은 IT가 변화시키는 미래가 너무도 변화무쌍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이제 이런 학문을 한번 열어보자 해서 교과서를 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맞는 말 아닌가, 적어도 그런 희망을 가져보자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던 거죠. 그러나 미래를 누가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뭐. 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미래를 딱 떠오르는 순간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한번 보세요. 다양한 상념들,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미래 그러면 낙관적입니까? 미래 그러면 꿈,
환상, 새로움, 설렘, 행복, 기회, 희망, 승리, 성공, 기대. 여러분 긍정적입니까? 미래도 상당히 낙관적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아주 밝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래하고 떠오르는 순간 불안합니까? 막막합니까? 위기가 느껴집니까? 불행할 것 같습니까? 두렵습니까? 노파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걱정스럽습니까? 또 이제 나이가 나처럼 들기 시작하면 노후가 걱정됩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괜히 불안해집니까? 뭐 이런 다양한 그 상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또 뭐 굳이 낙관적이나 비관적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그럼 떠오르는 단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죠. 운명적 아니겠습니까? 뭐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거죠. 뭐 복불복이죠. 뭐 극복해 나가야죠. 뭐 용기를 가져야죠. 도전해야죠. 기도로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라는 단어와 연관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최근 들어와서 더욱더 느끼는 것인데요. 미래 그러면 낙관적인 것보다는 이쪽 비관적인 게 참 많은 게 우리 사회의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대학생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취직 걱정, 결혼 걱정, 내 집 마련, 과연 겉으로는 잘 사는 이 세상, 우리나라, 과연 그러나 그 잘 삶이 나에게도 적용될까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뭐 취업부터 걱정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번 학기에 원격 강의로서 받을 다양한 그 학점들부터 걱정 아니겠습니까? 뭐 걱정이라보다 적어도 뭐 신경 쓰이죠. 쓰이죠. 뭐 나 역시 나이 든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신경 쓰여요. 뭐 대단한 걱정할지언정 막연하게나마 뒤에 나를 가끔씩 짓누르고 그래 언젠가 나도 죽겠지. 내 노후는 어떻게 보내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어느 분이 그랬죠? 우크라이나의 극작가 고골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은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혹시 불안한 감이 있습니까? 세상이 좀 어지럽습니까? 자신이 좀 없습니까? 취업이 힘들 것 같습니까? 집값이 마구 치솟습니까? 극복해 갑시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래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낙관적인 사고를 갖기 바랍니다. 낙관적이기 바랍니다. 다시 잠깐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IT 쪽을 보다가 내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막 돌면서 막 바뀌는데 이 변화무쌍하고 이 속도에 변화되는 이 속도를 가장 촉진시키는 것이 IT 같아요. IT가 가장 지금 빨리 돌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돌고 있어요. 빨리 돌고 있어요. 오히려 정치, 교육, 언론 이쪽 분야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더뎌요. 그렇지만 세상이 글로벌화되면서 지구촌화되면서 이 사회, 경제, 문화, 환경, 교통 모든 분야에서 식생활, 주택, 뭐 연애, 결혼, 취미, 엔터테인먼트 분야 뭐 다 변하고 있거든요. 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쪽 기술 분야도 물론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는 요인이죠. 빠르게.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물론 BT, 나노기술, 뭐 유전공학 다 지금 빨리 바뀌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의료 분야, 제약 분야도 물론 바뀌겠죠. 바뀌겠죠. 그러나 IT가 가장 세상을 빨리 바뀌는 것 같다. 그런 걸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과연 이렇게 빠른 변화가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줄까 하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과거에 내 젊었을 때쯤까지 가만히 회고해 보면요. 관심사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약간.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했고 미국 벨연구소에 연구원 생활하면서 통신 시스템 개발자였고 그러다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됐고 LG로 귀국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를 했고 그러다가 이쪽 분야 교수가 됐고요. 뭐 전략가로서 많은 기업들을 뭐 컨설팅을 했고
신문 잡지에 많은 칼럼을 썼고 뭐 책도 많이 썼고 그러다가 이제 정책가로서 활동을 했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점점 기술적인 것 분야에서 점점 넓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자에서 관리자로 전략가에서 뭐 저자로 정책가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미래가 궁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시야가 자꾸 넓어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있으면서 뭐 경영학자 입장에서는 혁신, IT 전략, 뭐 경영 전략 하면서 이런 장래 정도를 봐왔다면 좀 멀리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미래 경영이라는 개념을 내가 이제 나름대로 정립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면서 IT가 지배하는 세상, 꼭 IT가 아니더라도 과연 미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같이 답을 던지면서 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미래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당신에게, 나에게 미래는 과연 희망일까, 불안일까? 희망을 주는 단어인가, 불안감을 주는 단어인가? 미래 많이 궁금합니까? 근데 미래가 예측 가능할까요, 과연? 글쎄요. 답을 미리 말한다면 미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미래 경영을 하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미래학자들은 왜 그렇게 미래를 자꾸 예측을 하죠? 전망서적을 쏟아놓죠? 미래는 이럴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집니까? 글쎄 옳시다. 아까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미래는 그냥 다가올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나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대학생으로서 이번 학기 성적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 내가 주어서 여러분에게 성적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고 난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여러분이 늘 만들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난 믿어요. 물론 여기서 나 말하는 미래는요, 미래는 뭐 이번 학기 말이 아니고 심지어 내년도 아니고 최소 5년, 10년, 20년, 30년 후를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그 시간 호라이즌인데 시계가 상당히 멀리 10년, 20년 내려다보는 게 지금 내가 말하는 미래이지만 뭐 그러나 굳이 따진다면 미래란 5분 후도 미래죠. 다음 달도 미래죠. 내년 당연히 미래죠. 과거 1분 전도 과거였죠. 10년 전도 과거였죠. 100년 전도 과거였죠. 뭐 현재가 무엇인가? 현재는 뭐 찰나죠. 찰나예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을 뿐 현재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이 현재일 뿐 뭐 당장 5초 후도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가까운 미래가 됐건 먼 미래가 됐건 난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미래를 예측을 나름대로 해보면서 맞든 틀리든 그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가는 방법은 과연 존재할까요? 국가, 사회, 기업의 미래 경영 비결은 과연 존재할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도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그 화두들, 질문들 던져가면서 그 몇 가지 꼭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미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저기 뭐 어느 대학 교수죠? 저기 덕성여대인가요? 거기 이제 만화가로서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이원복 선생님이 이렇게 미래 예측가들을 아주 호되게 비판한 만화 그림이 있습니다. 볼래요? 미래 예측 전부 엉터라 이겁니다. 전부 엉터라 이거예요. 뭐 내 부분만 따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 아무리 잘난 인간도 바로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 콧노를 부리면서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돌불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코가 깨지죠. 이렇게 코앞의 일도 모르는데 하물며 큰 일의 성패 여부를 미리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코 다쳐가지고 앉아있는 주제에 먼 미래에 생길 일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미래의 일을 모르면 매우 불안합니다. 이 싸움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일의 나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 일은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그냥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될까 하고 이렇게 고민만 한다 이거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보면요, 미래의 크고 작은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미래 예측은, 그래서 인류의 출발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도 인간의 초미의 관심사라 이겁니다. 미래는 과연 뭘까?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거북이 등이나 동물의 뼈를 불에 달고 가지고요, 그 달궈진 금의 그 모양으로 길흉을 예측했다고 그래가지고 쩍 버리지 않습니까? 이 한자에다가 이게 이제 복이에요. 복이라는 점이 나타났고 생겼고, 이 복을 입으로 전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점이라는 글자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이 뭐 아무런 과학적 내용이 없죠. 뭐 이렇듯이 미래 예측은 전부 엉터리라는 겁니다. 과학자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포기하고 살란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게 우리 인간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고민을 하고 불안해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가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가 엄청난 경쟁 시대입니다. 시대가 엄청 경쟁 시대예요. 무슨 경쟁 시대예요. 그래서 모두가 토끼들이에요. 모두가 토끼들이에요. 어느 늑대가 언제 다가와서 날 잡아먹을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업이기도 하고요, 국가일 수도 있고, 이 토끼가 국가일 수도 있고, 뭐 우리 개개인 우리 자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쟁자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잡혀먹을 수 있다는 불안감. 이 토끼 같은 우리 신세, 불쌍한 우리들, 토끼 같은 존재들,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과연 토끼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잡혀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간다고 쉽게 도망가지겠습니까? 토끼가 뭐 뛰어봐야 그 자리지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그림은요, 내가 그 유럽에 있는 그 미래 학회에 참석했다가 아주 재밌어서 내가 잠깐 가져와서 지금 빌리는 건데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쟁 시대지만, 이 늑대에게 잡혀먹지 말고, 우리가 잡아먹죠 뭐 까짓거, 우리가 잡아먹죠 뭐 육식성 토끼 뭐 들어본 적 없지만 잡아먹읍시다. 이겨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늑대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결국 이것이 준 교훈은요, 이 슬라이드가 준 교훈은, 이 그림 자체가 내가 저 외국에서 가져왔는데, 아마 영국에 있는 분인지 독일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는 슬라이드를 보여주길래 내가 보여준 건데요. 난 개인적으로 미래는 예측과 다르고요, 당연히 잡아먹히겠지가 아니고 예측과 다르고요,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나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우리 나라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경영을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나 미래는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미래가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어떤 늑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치요, 우리는 안개에 자욱한 날 안개 속으로 차를 몰고 운전하는 운전자하고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미래는 뭐냐고요? 미래는 다가오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때예요.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그죠?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사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게 미래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는 현재 없습니다. 아니, 있다면 모른다는 겁니다.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접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미래는 개념조차 정의가 모호합니다.
현실화 되어 있다면 이미 미래가 아닌 까닭에 미래는 늘 이렇게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안개 속 미래를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운전 중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미래가 펼칠지 모르면서 운전대를 잡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는요, 여러분이 운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일이 참 많아요. 사실은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안개가 이렇게 시야를 가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을 감고 운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잘 안 보이니까 오히려 운전자의 입장에서 눈을 크게 뜨고요, 쫙 지켜보고 앞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이라도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길이 굽어지진 않나, 장애물이라도 혹시 없나, 어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잡고 잘 쳐다보면서 조심조심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어떤 미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자 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혹시 몰라서. 자동차 보험에는 가입한 입장에서 그냥 눈 감고 몬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 안 돼요. 즉,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안개 속으로 운전을 하면서 에이 잘 안 보이네 하고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과 똑같아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미래학이 뭐냐고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가능성이라도 따져보자. 미리 탐색해보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 현재의 변화가 앞으로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한번 잘 지켜보자. 눈을 떠보자. 눈을 뜨면서 잘 앞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 바로 미래학이 추구하는 겁니다. 어떤 미래학자들이 미래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요. 그건 미래학자들 자기들이 주장입니다. 맞건 틀린 간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100% 믿을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적어도 내 인생, 내가 속한 기업, 내 사회, 내 국가의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지켜보자. 따져보자. 어떻게 될 것인지 곰곰이 한번 바라보자. 그 눈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래학이 추구하는 개념이고, 미래 경영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미래상들이 눈앞에 펼칠지 연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펼쳐질 미래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미래를 향해서 한번 운전을 해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운전을 하면, 조심스럽게 또 좋은 길로 잘 운전을 해서 길을 잘 찾아서 운전하면요, 눈을 부릅뜨고 운전대를 꼭 잡고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잘 가다 보면 날씨가 화창해지고 안개가 걷히고 날씨가 화창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학이 추구하는 것이고, 미래학이 노리는 바입니다. 안개가 있더라도 잘 길을 찾아서 이 밝고 밝은 좋은 미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학이 추구하는 목표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잠깐, 아무리 IT가 기술이 세상을 바꾸더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자 하는 거죠. 좀 아직까지는 좀 뭐 구체적으로 말 안 했으니까 좀 황당하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 그러면 뭐 구름 잡는 소리 그렇게 합니다. 뭐 현실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도 못한 주제, 제대로 정확하게 예측도 못한 주제, 무슨 미래학이 뭐야? 어떻게 미래를 경영해? 그렇지만 사실 우리 경영학은 미래를 위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10년, 20년은 알지언정 늘 미래를 이야기해요. 혁신을 통해서 전략기획을 수립하면서 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화두를 던졌고요. 미래학에 대한 개념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잠깐 여기서 나와서 끝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끊겠습니다.